그런 대표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새만금 청장님. 네. 고생 많습니다. 지금 몇 달 됐어요? 2달 됐습니다. 2달 됐어요? 업무 파악은 충분히 하셨겠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새만금 투자와 새만금 사업 정리하는 문제. 네. 새만금의 정리 방향은 정했어요? 네, 일단 가장 큰 것이 그 50년까지 면적을 되게 많이 한 거를 35년까지 해서 한 매립 면적을 30% 정도 줄이는 걸로 지금 앞으로도 10년 동안 매립을 계속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실행력이 있는 계획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 얼마 드는데? 지금은 22조 8천억인데요. 그 11년 기준으로 22조 4천억 정도로 지금 변경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2조를 더 들여서 10년 동안. 지금까지 투입된 건 9조 9천억이 되겠습니다. 11년 기준으로. 12조 좀 넘게 13조를 더 넣어서 10년 동안 더 매립한다? 사업비에는 그 용지 매립비도 있는데요. 네. 기반시설 투입비도 있고 수질 개선도 있기 때문에 용지 매립비는 한 12조 정도에서 한 4조 정도 좀 줄 겁니다. 한 2조 정도 좀 줄 겁니다. 용지 매립비는. 면적을 대폭 줄이고 산업단지용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매립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부 국고로 하지 않고 개발 공사를 하고 외부 채권을 발행하고 그런 방식으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만금 얘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지금 30년 됐어요. 시작한 지가? 35년 정도. 35년 됐어요, 벌써. 35년 동안 하겠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만 놔둬서 한 100년 할 뻔했어요, 100년.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앵커 기업이 들어오고 앵커 기업 이후에 다른 민간도 오고 그래서 대강 이렇게 민간의 수요들이 좀 보입니다. 한 10년, 15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규모하고 매립하고 방식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시작할 때 너무 거창하게 해놓고 사실 책임도 못 질 만큼의 규모로 계속 키우다가 이거 선거할 때마다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다가 결국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새만금 더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뭘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서 현생에 뭔 좀 도움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하고 미뤘다가 돈 든다고 또 미루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다음 생을 기다려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 지연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도 30년간 이렇게 끝이 안 보이다가요. 작년에 대통령 오셔서 딱 목표가 딱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걸 적정한 선에서 정리를 하고 실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쪽으로 하고. 네, 그게 지금까지 거기 들어간 돈을 차라리 전북이 다른 산업 투자나 뭐 이런 데다 투자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뭐 그때 판단이 지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실용적으로 접근을 좀 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할지도 빨리 정리를 확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논의를 하고 필요한 있습니다. 부분을 축소하고 버릴 거 과감하게 버리고 바꿀 거 바꾸고 딱 적정한 선에서 닫고 그 내용이 있는 투자를 해야죠. 예를 들면 현대차 로봇 공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뭐 유치하든지 거기에 주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현대차의 그 투자 내역이 사실 엄청난 대규모예요, 그죠? 그런데 딴 데서 여기 9조 한다고 그러다가 딴 데서 800조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가 너무 커서 상상 못할 규모라서 그런 거지. 이게 이 새만금에 유치된 산업 규모도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네. 예, 뭐 3년, 5년, 10년, 15년 그렇게 놓고 보면은 계속 확장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초기 투입 비용 정도 예상한 거고 이게 예를 든다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된다고 보면 사실 엄청난 대규모 여기 곱하기 몇 배, 몇십 배 되지 않을까요? 정의선 회장님은 울산만큼 키우겠다고 지난번에 발표하셨습니다. 네. 발표장에서. 근데 이게 금액이 이제 초기 투자를 근데 구조하다 보니까 그때는 커 보였는데
지금 뭐 다른 데는 뭐 몇백 쪽으로 4,000쪽으로 이러니까 지금 처음 발표하실 때는 아마 로봇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이제 큰 사업 계획들이 발표가 아니고 그때 들었을 때만 해도 모두 다 놀랐던 금액인데 뒤에 이제 정말 숫자가 몇백조가 되면서 작아 보이지만 지금도 저는 엄청 큰 사업이고 이게 로봇 파운드리까지 가고 전체 연결되면 정말 여기서 실증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로봇계의 TSMC를 만들겠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문 제작, 주문 세상에 생산. 상정 가능한 모든 로봇을 만드는 공장을 거기에 구현하겠다 이게 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저는 이제 일반 시민들은 왜 다른 데다가 저렇게 더 많이 하고 우리는 요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삼성이나 SK가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신들은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말 정책적 결단을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무슨 공기업 설립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여기다 나눠주고 저기 한 개 하고 저기도 좀 섭섭해하니까 하나 넣어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섭섭하게 만들면 그게 무슨 해결책이 나와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죠. 그런 걸 무책임이라고 그러죠. 무책임. 공직자의 제1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또는 행사한 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도 못할 얘기를 누구 기분 좋으라고 막 해놓고 나중에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게 그게 가장 나쁜 행동이에요. 그 전북에 우리 새만금 청장은 거기 계실 테니까 설명을 잘 하십시오. 잘하고 어쨌든 거기도 정부로서는 정말 애써서 만들어낸 유치 성과인데 그리고 사실 전망이 가장 좋은 큰 사업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큰 사업인데 그거를 이거 필요 없어 설마 그러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년 초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여주면 아마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장래 전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좀 높이면 좀 달라질 겁니다. 이게 현대는 최초 발표라서 이게 큰 장기 계획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 일부 초기 이것만 순박하게 좀 그런데 하여튼 초기 것만 이렇게 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다. 총리님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지금 코레일하고 SRT 관련해서 합쳐지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좀 와닿는 걸 같고 저도 세종으로 기차 타고 출퇴근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통합됐을 때 효과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앱을 통합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훨씬 더 편의성은 좋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차 타고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건 정말 차 안에 외국인 분들이 진짜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탔을 때 전체가 외국인인 경우도 많았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앱을 쓰고 있으신지 제가 유럽에 있을 때는 정말 앱이 잘 돼 있어서 사실 외국인들도 제일 잘 쓰게 돼 있고 관광하고도 물려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런 이 부분에 대한 편의성 이런 계획들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에 있어서는 9월 통합을 목표로 해서 8월에 실제 이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 앱 시장은 8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쓸 수 있는 앱 문제도 어쨌든 더 발전시켜 나갈 과제로 보고 있고 진행을 좀 하고. 지금 현재 앱은 그러면 지금 외국인용 앱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현재 그건 제가 안 그러니까 만들어서 담당해서 알고 있는데요.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확인 좀 필요할 아는 것 사람. 같은데요. 현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KTX에 대해서 예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이제 1개월까지밖에 예매를 하고 없어서 2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10월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용 앱이 있냐 없냐 물어봤는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외국인용 앱은 없습니다. 근데 네. 다만 그거 물어본 확대해 거잖아요.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네.
물어본 게 그 내용이었는데 그 네. 대답이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코레일 사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있냐 없냐 하면 되지 뭐. 현재 외국인을 위한 전용 앱은 여기 있습니다. 네. 외국인을 위한 전용 앱은 없지만 각 역에 AI 통 번역기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실제로 외국인들을 위해서 티켓의 현지 판매 채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네. 95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없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국내 내국인용 앱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건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 요즘 세상에는 예. 막 옛날처럼 이렇게 입력 안 해도 되잖아요. 예. 네. 그것도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면 전환하면 순식간에 할 수 있죠. 약간 예. 수정되는 것만 수정만 하면 될 테고. 근데 이게 나온 김에 올해 외국인들 KTX 고속철 이용이 54%가 늘었습니다. 외국인 승객이. 관광객이 그만큼 관광객이 늘어나고 그만큼 늘어서 그다음에 또 지방을 찾아다니니까. 근데 앞으로 이거는 관광 전략이 더 본격화되면 더 폭발적으로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실은 이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교통 분담 문제에서 철도의 교통 분담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예. 그 반대로 얘기하면 교통 분담률이 너무 떨어지면서 전부 다 전기 고속버스 노선이 다 폐쇄되고 있다더라고요. 예. 이거 사실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유가 철도 요금이 너무 싸서 그렇다. 버스 타는 것보다 철도가 훨씬 더 싸고 편하고 빠르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고속버스가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건 구조적으로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 관광객이 늘어나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관광객 전체가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 지방으로 가는 게 또 늘어나고 그래서 지방으로 가는 교통 수요가 따따블로 늘어나서 실제로 앞으로는 이게 우리 내국인들이 오히려 이 표를 사기 어렵다는 그런 이제 불만들이 그런 나올 문제가 정도니까 철도 전체적인 이 수용이 사실 수요가 훨씬 빨리 늘 수 있어서 우리 계획이 그걸 따라가는지 공항은 어떨지 그런 것도 저는 이게 그 버스 고속버스가 지금 사라지는 문제도 사실 국토부에서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참관단들 요 문제에 관한 얘기들 있으면 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이 자기 소개를 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기 파란색 인사는 최대한 생략하고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핵심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온 시민 김우리라고 합니다. 정책의 실효는 시민이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탄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대표적인 신도시지만 교통 인프라는 그 속도를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광역버스가 만차여서 여러 대를 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공공자전거나 택시를 이용해서 이전 정거장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신도시 교통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 공급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광위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서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확충, 수요 기반의 유연한 노선 조정, 환승 편의 개선 등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요한 과제고요. 또 다른 분. 저는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보다는 비용을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 신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시공성과 경제성 등이 우수하면 이를 설계에 반영을 하고 국토부 장관은 신기술을 우선 적용 공고할 수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건설 신기술 인증 기업에게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건설업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담당자 건설 신기술을 단순히 권고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용만을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신기술은 비용뿐만이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현장 적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와 해체 공사의 붕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해체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체 특성에 맞지 않는 기존 비계를 권고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과 같은 요약해서 합시다. 추락과 붕괴 사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기술 개발을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해도 오히려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입찰 참여에도 할 수가 없고 회사는 도산 위기로 내몰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해체 분야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로 인한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점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분. 저기 가급적이면 좀 요약해 주면 좋겠어요. 타이의 매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시에서 온 김윤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신 대통령 감사드립니다. 국가 기반 시설, 철도, 도로 등을 구축할 경우 지방 부담률을 지방 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정부시 같은 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자립도가 지금 22.11%로 경기도에서 26위로 가장 낮은 수준에 거의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를 한다 보면 70%는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지방에서 30%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30%라는 부담이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발전에 과용 자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또 저기 여성분, 예, 저쪽에. 대통령님, 저는 현장에서 내 집 마련의 높은 장벽 앞에 고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매주 마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고가연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원하는 집이 있어도 대출길이 막혀서 발만 동동 그르고 있고 어렵사리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높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감세를 우려할 수도 있지만 양도세를 유연하게 낮춰 매도를 유도한다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취득세, 양도세 등 전체 세수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로서 건의드리자면 이렇게 활성화된 세수를 바탕으로 평생 노력해 집 한 채 마련한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차등적으로 강화해 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의 실리적이고 유연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의견 수렴 토론을 하고 있죠? 예, 오늘까지 세제까지 다 3번 했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23일 날. 네, 그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다 감안해서 논쟁해야 될 쟁점 중에 하나니까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살고 있는 이봉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규제 합리화 관련한 카테고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입주자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근데 이제 그 아파트도 제가 볼 때는 그 국가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넷플릭스 같은데 이제 아파트 드라마를 보면 약간 막 입주자 대표회의가 막 비리가 많고 뭔가 일을 잘 못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비춰지는데요.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화제가 되기도 하고 관심도 생기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그 예전 같으면 이제 통반장님들인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이 뭔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약간 이제 규제 합리화랑 약간 엮인 게 뭐냐면 그
보통은 이제 시나 도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거의 이제 대부분이 못하는 것만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 그 시스템은 어떤 테스트 베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한번 저희 그 뭐 아파트 자체적으로 뭔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허용해달라. 그건 아니에요? 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다음 저기